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테슬라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금요일 날 관세 100% 적용하겠다 라는 발언 이후로 이 금융시장이 좀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을 했고 특히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 또 트럼프가 협상할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하면서 이 공포스러운 측면이 점차 가라앉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코인 대장주.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엄청난 급락 보이시죠? 물론 아래 꼬리 달면서 쭉 이렇게 올라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요. 이 당시 여기까지 빠졌을 때 엄청나게 공포가 심했겠죠. 단순히 공포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는 선물 자금들이 많이 베팅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아래에서 청산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청산시킨 다음에 쭉 반등이 나오고 있죠. 무튼 이 코인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코인 시장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트럼프 일가가 대놓고 이 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기반으로 돈을 좀 많이 해먹었기 때문입니다. 무튼 이 코인 시장이 대장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르게 반등하는 게요. 주식시장 역시 이 폭락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뜻과 거의 동의어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앞으로 테슬라 홀더분들, 테슬라 주주분들의 대응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와 테슬라 펀더멘탈의 괴리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현재 많이 저평가구나. 괴리감이 심할 때 우리는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4월 달에 아주 크게 있었는데요. 당시를 복기를 해보면 4월 2일에 폭락을 해서 4월 9일에 이 반등 시작이 처음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4월보다 훨씬 더 빨리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이미 학습을 한번 했죠. 4월에 학습을 했고요. 지금 또 하나 화해 분위기가 엄청나게 또 조성이 또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던졌다가 찔러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보면은 중국과 합리적인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속보들이 뜨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좋은 기업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들이 하락을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면 어차피 우상향 할 건 뻔한데 그럼 내가 이렇게 급락해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바닥 잡힌다. 바닥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뉴스들이 속보들이 나와주면서 이 공포가 잠재워지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이 변동성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 또는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요. 더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자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데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까지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매크로 이슈로 인한 하락은 바이 더 딥이라고 강조드리고 있죠.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기관 리포트에서 바이 더 딥 리포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주말 지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가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이 갑자기 미쳐서 너 히토리 통제, 너 관세 100% 이렇게 외친 게 아닙니다. 막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막 화를 내거나 사고를 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이 관세 100% 얘기랑 중국 히토류 얘기가 가만히 있다가 막 발작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 오늘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이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기사. 이게 뭐냐면은 아르헨티나에 이 미국이 200억 불 수준의 통화 수합 라인을 확정을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자,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밀레이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밀레이라는 인물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려요. 무튼 이 통화 수합을 지원을 해준 게 왜 재밌냐면요. 이 통화 수합을 미국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럼 미국에서 이거 지원 누가 결정을 하냐면 연준이 결정을 합니다. 이 페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거 재무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밀어준 거예요. 연준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재무부가 해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직권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트황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트럼프 황제.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황제처럼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미국에서 지원을 해준 건데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뒤통수를 쳐버린 겁니다. 미국을. 이 얘기도 바로 좀 드려보자면요. 자, 여기 미국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르헨티나가 있죠. 자, 미중 관계에서 그동안에 조금 덜컥거리던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해서 항만 수수료 이거에 대해서 좀 확정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없애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없애준 거예요. 날짜가 아마 지났을 겁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항만 수수료 내는 거 화가 나죠? 확정 지어줘야 되는데 확정을 안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두 수출을 해요.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하죠. 이 돼지고기 사료에 이 대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들이 좀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이 이 밀레이, 아르헨티나에 이 통화 수합을 지원을 해줬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미국 뒤통수를 때렸다 말씀드렸죠. 왜 어떤 뒤통수를 때렸냐면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에 대두 수출을 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 중국이 미국에서 대두를 수입을 좀 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거를 수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히토류 통제라는 카드를 꺼낸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가만히 안 있죠. 관세 100%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놀랄 일도 아니었고 이 언젠가 시장에 터질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런 짜질구레하는 일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노이즈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앞단에서 이 대두라든지 항만 수수료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고조되다가 이번에 히토류와 관세로 빵 터진 거예요. 히토류가 왜 중요하고 트럼프가 왜 가만히 안 있는지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제 영상 좀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제 올려드린 제 영상입니다. 여기 이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기관들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 주식 매수 기회라고 나오는데 이게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중국 주식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매크로 이슈로 급락을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나 나스닥이나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관들은. 그래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 조정은 건강한 숨고르기를 주고 매수 기회라고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기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이번 조정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기보다 조정 후 매수, 이거를 바이 더 딥이죠. 바이 더 딥을 노리는 기관들의 기회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는 단기적인 파동일 뿐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와 자금 유입 흐름이 이어지는 한 어차피 다시 테슬라 주가는 반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날짜를 체크를 하면서 이 데드라인 체크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내가 세운 대로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요, 이 에이펙 정상회담, 이게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열리는데요. 이 정상회담 앞서서 서로 잽을 한 번씩 날린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 가까운 시일에 체크해야 될 일정이 어떤 게 있냐. 10월 18일에서 20일. 자, 여기 체크 포인트는요. 미중 실무급 접촉. 이 통상장관급이 재개될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일정이 잡히면은 회담 가능성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 다음 일정은 10월 22일에서 23일입니다. 자, 체크포인트 역시 양국 정상의 에이펙 참석이 공식 발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 정상회담 취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은 25일 이후입니다. 자, 체크포인트는 정상단 도착 일정이 공개될 시점이에요. 자, 여기 트럼프 일정에 여러분들 바이러터럴 미팅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바이러터럴 미팅 표기가 없으면은 사실상 이게 무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드라인이 좀 지켜주는지 향후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이 4월 관세 전쟁 때도 출렁이긴 했지만 어쨌든 빨리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펙을 떠나서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반도체 통제를 하죠. 중국에 들어가는. 근데 중국이 화가 나겠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그럼 중국에서는 니네 반도체 통제해? 그럼 우리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통제할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악어와 악어의 관계거든요. 서로 공생 관계입니다. 어차피 지금 AI 패권 전쟁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각자 열 올리면서 투자하는 중이에요. 이거를 투자를 하려면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금리는 올해까지는 무조건 내립니다. 내리는 방향이지 올리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의 행동에서 우리는 QE까지 좀 염두에 두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든 금리를 끌어내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방식의 하나로 QE를 해서 장기 금리를 좀 끌어내릴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QT부터 멈춰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QT가 중단한다라는 뜻은 QE가 시작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QT 같은 경우 종료는 안 됐지만요. 거의 형식상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 QE가 뭐예요? 강제로 돈을 푸는 정책이죠. 유동성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향은요, 여러분들 정해졌어요. 이렇게 돈을 푸는 상황에서 이 주식, 위험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번외의 이야기지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다 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돈을 긴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돈 풀고 있죠. 자, 미국도 돈 풀고 있습니다. 유럽도 돈 풀고 있고요. 일본도 풀고 있고 중국도 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긴축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 정치인 개작살 났죠.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너무 특이한 상황인 게 전 세계에서 다 같이 돈을 풀어보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 비교적 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버블 위험도 있죠. 버블 위험이 있을 때, 그때 너무 위험할 때 제가 그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현금 쌓아둘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만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니죠. 옵션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옵션 지난주 기준으로 이 세력들이 400달러에 좀 세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다는 말인 즉슨 400달러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주말 사이에 속보가 계속 뜨고 있죠. 어떤 속보? 합리적인 협상, 빠른 화해 분위기, 이런 뉴스가 계속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금 코인 시장 다 반등하고 있고 오늘 밤 옵션 가격이 다시 세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월요일이잖아요. 아직 본장이 열리기 전이고 오늘 밤
세력들이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는 오늘 밤 본장 지나면서 알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풋옵션 지지선 400불에서 좀 올려 잡지 않겠냐. 그리고 집 나갔던 콜옵션도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멘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또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좀 사실 설명을 좀 드리고는 싶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락장에 조금 본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제가 지금 노키아를 띄워놨는데요. 이 노키아의 몰락과 부활, 이런 타이틀 기사인데, 노키아가 이제 망했죠, 사실. 엄청 잘 나갔던 노키아가 아이폰의 모바일 혁명에 밀려서 추락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피처폰 시대의 맹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노키아가 이 애플이 주도한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07년도만 해도요. 핸드폰 점유율은 노키아가 무려 49%였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 삼성과 애플 어땠냐? 삼성 1.8%였고요. 애플은 3%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둘 합친 거에 10배를 노키아가 점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불과 5년 만에 삼성과 애플에 노키아가 다 밀려버린 겁니다. 그럼 노키아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냐? 노키아가 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기존 비즈니스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통화 위주의 휴대폰을 핵심으로 하고 인터넷 같은 서비스를 덧붙이면 된다. 이게 노키아가 잘못한 결정적인 문제였던 거죠. 본질이 바뀌었죠. 인터넷이 주여야 되고 통화가 부차적인 게 돼야 되는데 통화가 주고 인터넷이 부가 되면서 이 덧붙이는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하면서 이 결정적인 실수가 노키아의 몰락을 가져온 겁니다. 왜 갑자기 노키아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얘기는 자동차 회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OTA라든지 SDV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서비스는 덧붙이면 된다라고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잘 나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오판을 한 덕분에 자동차 업체는 이 현재 초대형 구조조정이 진행됐거나 현재 진행형인 곳도 되게 많아요. 자,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를 제외한 수많은 기업들의 CO2 배출량이 2025년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크레딧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전기차 하는 GM이라든지 폭스바겐, 포드가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테슬라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기가 늘어나는 건요. 전기차 자율주행 생태계를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실제로 올해 이후 북미 시장에서 대부분 완성차 업체는 자사의 전기차 기존 충전 표준인 CCS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미 테슬라가 이 충전기 점유율을 60% 이상 차지한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북미는 테슬라가 무조건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자동차 업계의 초대형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국 테슬라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테슬라의 경쟁력 중 하나인 이 로보택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테슬라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보험 매출이 잡혀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 보험 서비스, 인슈어런스, 이 보험 서비스 자료 화면을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사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테슬라는 현재 보험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경쟁력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소유자가 아닌 이 시스템 개발자, 즉 자동차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테슬라는 보험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으로 사고 나면은 이 법적 책임과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에 대해서 현재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마일당 0.5달러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0.3달러로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자가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마일당 보험료가 0.3에서 0.35달러고요. 2030년에는 0.3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요. 지금 자율주행도 0.3달러고 사람이 운전한 것도 0.3달러라는 겁니다. 2030년쯤 되면은. 지금 전망치가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얼마 전에 테슬라 FSD V14 여기 업데이트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엄청나게 발전 중입니다. 그러면은 사고율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이 보험 손실을 더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를 통해서 테슬라는 로보택시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FSD 이용료 플러스해서 이 보험 수익까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인간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사고율을 85% 감소, 충돌률 57%를 감소했다는 이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로보택시 경쟁력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또 기술에 있는데요. 테슬라는 현재 라이다를 쓰지 않죠. 카메라 온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엄청나게 원가 절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OTA. 이 타사와는 차원이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토대로 앞으로 로보틱스라든지 이 자율주행, 데이터와 AI로의 확장성까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사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중에 가장 덜 중요한 이 자동차 전기차 사업만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왜 테슬라 주가가 본질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80%를 차지하는 향후 옵티머스랑 FSD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제가 차근차근 이 부분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테슬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앞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특히 매크로 이슈로 빠졌을 때 이 옵션 가격이랑 잘 이용을 하면은 내가 여기서 또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판단이 좀 안 되고 여기서 기회라고 했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같이 공유받아 보고 싶다거나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향후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매도 전략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요. 혼자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체크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제가 옵션 기반으로 좀 가격대를 좀 디테일하게 잡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 핵심 내용, 제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무료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거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그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다 개방을 해놓는데 미국은 다 거의 유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최신 자료들 정리를 좀 해놓은 거고, 대신에 대가는 제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010 땡땡땡땡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청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운데에 나스닥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좀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또 이걸 가지고 테슬라 수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자, 테슬라는 수익률보다 몇 개 가지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주도주로 이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는 종목들인데 이 팔란티어가 1000% 갔죠. 이런 종목 잘 잡으면요. 내 계좌가 정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지금 사기보다는 물론 팔란티어 앞으로도 전망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사기보다는 팔란티어 2, 3년 전에 샀다면은 더 좋았겠죠. 그래서 제가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보시면서 같이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무료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트럼프 매크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하락이 건강한 조정으로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또 더 좋은 테슬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